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한도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날 밤 닦아둔 식탁 위엔 유리잔 하나와 반쯤 남은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고 미역국을 데웁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습관처럼 반찬을 3가지 꺼내 놓습니다. 달걀말이, 김치, 멸치볶음. 늘 같았던 식사지만 그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TV 리모컨을 짚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웁니다. 정치, 사고, 날씨. 어느 것도 그의 관심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밥알 몇 개가 식탁 위에 떨어지지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래, 오늘도 별일 없겠지.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식탁을 닫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그의 집은 넓었습니다. 벽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 아이들과 놀던 공원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까지. 그러나 그 안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옆집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가 오랜만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엔 수민딸이라는 글자가 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요즘 감기 유행이라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너는 애들 잘 크고? 그럼요. 이번 주는 회식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짧은 통화가 끝나자 도연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시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귀를 때립니다. 시간이 그를 앞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 화분이 떠올라 베란다로 나가봅니다. 흙은 말라있고 잎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부으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놈도 나 닮았구먼. 점심 무렵 복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이어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참, 왜 이래. 이게 순간 도연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는 옆집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혹시 공구 좀 있으세요? 세탁기가 이상해서요.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스며듭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엽니다. 그 앞에는 회색 가디건을 걸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주름이 잡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공구요? 잠시만요.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구 상자를 챙깁니다. 낡은 드라이버와 망치가 담긴 상자를 손에 쥔 채 문을 나서며 가슴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복도 끝, 그녀의 집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세탁기 앞에는 물이 고여 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이 튀어 손등이 젖지만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낯선 온기가 오랜만에 이 집의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고인 물을 수건으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탁기 옆에는 유정아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미소는 다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도연은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세탁기 고무 패킹을 고쳐 끼우는 손길이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이 멈추자 정화는 안도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실장 위에는 약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화분은 시들어 있었지만 정화는 마치 꽃이 아직 피어 있는 듯 정성스레 잎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은 참 조용하네요. 도연이 말하자 정화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새들이 창문 앞에 와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어딘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감사 인사를 하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잔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묻자 그녀는 요즘 좀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커피 향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쬐고 먼지들이 금빛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정적이 어쩐지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구상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잘 돌아갈 겁니다. 괜히 큰일인 줄 아셨죠? 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투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나서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필요하면 또 부르세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 복도에 다시 고요가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침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문 앞에는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따뜻한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어제 고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화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정성도 많으시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선물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빵을 천천히 씹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정화는 장을 보러 나가다 마주치면 꼭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그럴 때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엔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만났을 때 정화는 자신이 어제 했던 말을 잊은 듯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세탁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미 여러 번 했던 인사였습니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예, 잘 돌아가죠? 그러자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복도에서 정화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일 씨, 안녕하세요.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도일 씨? 낯선 이름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그 이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낯선 감정이 이상하게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도연의 집안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정화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커피 향이 나면
그녀의 손끝이 생각났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집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도연은 이불을 개며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민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요. 다음에 봬요. 통화는 30초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립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갑자기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주민센터 직원이 허둥지둥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옆집 유정아 어르신 아세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쓰러져 계셨대요. 연락처가 없어서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갑과 외투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그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오가고 기계음이 연신 울렸습니다. 도연은 접수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정아 씨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졌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옆집 사람입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 그 안엔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잠시 후 정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자 낯선 눈빛을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세탁기 고쳐드렸던.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죠. 죄송해요. 요즘 기억이 자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의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득 오래전 어머니를 돌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로 자신을 몰라보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때 느꼈던 답답함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퇴근길처럼 병원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잃는다는 감정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구나.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정아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아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잠깐 들어오세요. 도연은 준비해온 귤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정아는 그 말에 고맙다고 웃었지만 귤 봉지를 냉장고가 아닌 찬장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행동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아는 오래된 파카를 입고 도연은 늘 쓰던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걷다가 가끔씩 서로의 발소리에 맞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젊었을 땐 바쁘다고 제대로 노을 본 적이 없어요. 정화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늘 일터와 집만 오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노을빛이 벤치 위를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화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기 여기가 어디죠? 도연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명 매일 걷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이에요.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자 정화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불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신문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화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지만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시장에 좀 가려는데 버스가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네요. 도연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화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목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이 뒤섞였습니다. 정화는 야채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당근이 참 싱싱하네요. 그녀는 지갑을 열었지만 돈 대신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그녀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도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정화의 어깨가 도연의 팔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하루였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딘가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잡았던 정화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공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불이 켜지지 않는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시 또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코트를 걸치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멀리 공원 쪽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들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겠구나. 그 생각이 노을빛처럼 천천히 그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비가 내리던 오후, 도연은 우산을 들고 동네를 서성였습니다. 며칠째 정화를 보지 못한 탓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경찰서와 병원을 들렀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정화는 젖은 신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어깨에 우산을 씌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가요. 그녀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화의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은 마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정화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신세만 지네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누구 신세입니까? 이제 비도 그칠 겁니다.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식탁에 약병을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불 꺼진 거실을 지켜보다가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이 그대로 새겨진 얼굴, 그러나 그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정화가 눈을 떴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 시간표 붙여놨어요. 벽에는 약 복용 스케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챙기는 게 당연하죠.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정해진 리듬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신문을 읽고 오후엔 근처 카페를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로 오해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사이 좋으시네요. 가게 주인의 말에 정화는 웃었고 도연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딸 수민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화가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잠시 신세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정화 씨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서 같이 지내는 중이야. 수미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책임 못 지면 어떡하려고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이라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수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미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인가 봐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난 지금이 오히려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밤이 되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커피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화의 약을 챙기고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봄비가 그친 오후 창문 밖으로 연두빛 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테이블 위에 두 잔의 차를 올려두었습니다. 정화는 창가 의자에 앉아 차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꿈이랑 현실이 자꾸 섞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화는 도연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일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때마다 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의 기억 속에서 그는 남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편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정화가 서랍을 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떠나기 전에 준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상자를 받아들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화에게 당신은 내 평생의 봄이었소. 삐뚤어진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도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거예요, 도일 씨. 순간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안도하듯 눈을 감았고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도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봄이 되어줄 순 있겠지. 그날 이후로 정화의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챙기지 못하고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나가려다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도일 씨 오늘은 장 보러 가야죠.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혼자 두기엔 위험합니다. 도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대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화가 병실에 들어서던 날 그는 무심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화는 언제나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도일 씨,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그 말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요리사까지 됐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연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의 기억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연을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잊었어도 온기는 잊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정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오래 알고 지냈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행복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병실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잊히는 기억 속에서도 마음만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며칠째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요양병원 입구에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에는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312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정화는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반쯤 마른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화 씨, 저 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자 차가운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밖에는 벚꽃도 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남은 체온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유정아 어르신, 오늘 새벽에 편히 가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병실엔 꽃향기 대신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생전에 남기신 거예요. 도연 어르신께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에는 도일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화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내 봄이었어요. 글씨가 울컥 눈물에 번졌습니다. 도연은 오랜 시간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2공기, 국 1그릇, 젓가락 2짝. 정화가 함께 앉아있던 자리에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정화가 남긴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사진 액자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액자 속엔 정화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연은 거실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기억할게요.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어디선가 봄 향기가 스쳐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무겁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화가 떠났지만 그녀의 온기가 여전히 이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씨. 나도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던 오전, 도연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깃을 바로 세우며 거울 속의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노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은 도연이 정화를 떠올리며 매일 새로 갈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화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갑시다.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길,
거리는 이미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걷는 노인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꼭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센터 앞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봉사자들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도연은 할머니 한 분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요, 젊은이. 그 한마디에 도연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젊은이라 부르는 말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습니다. 잠시 후 딸 수민이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오기 시작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일찍 나와야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수민은 함께 물품을 나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괜찮으시죠?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괜찮다, 수민아. 이젠 외롭지 않다. 봉사가 끝난 후 도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봄날의 기억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보고 있죠, 정아 씨? 바람이 살짝 불며 벚꽃잎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벚꽃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꽃잎이 따뜻했습니다. 그 감촉은 정화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봄,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자 수민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람에 섞인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민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봄을 참 좋아하셨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정화 씨도요. 그 말에 수민은 놀란 듯 도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로 답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 무렵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꾸나.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까? 수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길 위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꽃잎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아 씨, 잘 가요. 나도 이제 내 길을 걸을게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옆으로 정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사진 앞에 국화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